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 변화와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항상 열 출입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학교 때도 했듯이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체였다가 액체였다가 기체로 되는 상태 변화가 있죠. 자,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고체에서 액체, 융해라고 해요. 융해. 자,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걸 뭐라 그래요? 기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고체가 열을 받아야 물 같은 경우 얼음은 열을 받아서 물이 되죠.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액체가 열을 받으면 기체로 되죠. 그러니까 융해와 기화는 열을 뭐한다? 흡수하는 반응이다. 알겠죠? 그래서 융해, 기화, 상태 변화 이름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고요. 그럼 반대로 기체였던 애가 액체로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액화라 그래요. 액화. 그죠? 그리고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응고. 응고. 그럼 이건 거꾸로 가는 거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될 때는 열을 방출하고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응고,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죠.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 기체에서 고체 이걸 둘 다 뭐라 그래요? 승화라고 해요. 그래서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는 열을 흡수하는 거고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것은 열을 방출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용어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을 흡수한다. 열을 흡수하니까 어디서 받는 거야? 주위에서 받는 거예요. 열을 흡수. 그럼 주위는 자, 보세요.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주위로부터 얘가 열을 흡수합니다. 열을 흡수하게 되면 주위는 열을 뺏기죠.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겠죠. 반대로 자, 열을 방출해요. 열을 방출해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그럼 주위로 열을 방출하니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여기 온도는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자, 요런 관계 보통 반응이 일어나는 곳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주변을 갖고 온도 변화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열을 흡수한다. 주위의 온도는 내려간다. 열을 방출한다. 주위의 온도는 올라간다. 그러면 아까 상태 변화를 갖고 생각해 보면 자, 융해나 기화 같은 경우는 열을 흡수하죠. 그러니까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액화되거나 응고가 일어나게 되면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자, 비가 내리기 전에 자,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럼 구름이 수증기죠? 대부분 수증기예요. 그럼 수증기였던 구름이 비가 돼서 내려오죠? 그러면 열을 뭐 하는 거예요? 액화가 되는 거니까 방출. 그럼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비 내리기 전에는 약간 후덕지근한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따져보자 그 얘기입니다. 여기선 예를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방출하면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된다. 그죠? 그러면 요게 중요한 건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 아까 수증기 액화 있죠? 기체였던 애가 액체로 되는 게 액화. 그리고 연소 반응. 연소는 어차피 발열이죠. 발열이니까 주위의 온도 올라간다. 그리고 방학 중에 배웠던 중화 반응. 중화 반응도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리고 철이 녹쓰는 거. 그리고 염화칼슘. 자, 염화칼슘 어느 때 뿌려요? 겨울에 눈에다가 뿌려버리죠. 그죠? 그래서 눈이 녹잖아요. 그래서 열을 방출하면서 눈이 녹게 되는 거죠. 열을 방출하니까 눈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속과 산의 반응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에너지 흡수 약간 이거는 국어적인 거를 뜻하는 화학 반응이 조금 있어요. 뭐냐? 자, 일단 물에 기화가 있어요.
기화는 액체였던 애가 기체로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열을 흡수한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는 내려간다. 그리고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보세요. 탄산나트륨의 분해 반응, 물의 전기 분해. 자, 물의 전기 분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분해가 돼야 돼. 그러면 전기가 분해된다는 게 아니라 전기를 받아서 분해된다. 전기를 흡수해서 분해된다. 흡수하는 거구나. 흡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반응이 있어요. 이거는 열 분해라고 하는 거예요. 연소랑은 달라요. 연소는 산소랑 결합해서 열을 방출하는 거고,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이게 바로 베이킹 파우더죠. 그럼 열분해, 열을 받아서 분해가 된다. 그럼 열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을 흡수해서 분해된다. 열분해. 그래서 예를 들자면 NaHCO3,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그럼 얘가 산소랑 결합하는 게 아니야. 연소가 아닙니다. 그럼 얘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을 받으면 Na2CO3, 탄산나트륨하고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반응, 이것도 열을 흡수한다. 자, 그러면 자, 다음 걸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잘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유형이 있는데요.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뭐냐면 질산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요런 실험이 있어요. 자, 질산암모늄, 수산화 바륨을 넣고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다가는 어떤 애를 갖다 놓느냐? 물을 뿌려 놓고 이렇게 나무판을 갖다 놔요. 그죠? 그럼 나무판을 갖다 놨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삼각 플라스크하고 나무판이 붙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더라. 그럼 이건 뭐야? 밑에 있었던 물이 얼어붙었다. 얼어붙으면서 요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각 플라스크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흡열이 일어나는 거지. 알겠죠? 질산 암모늄하고 수산화 바륨의 반응에 의해서 얘네들은 흡열을 합니다. 그럼 그 주위에 있었던 물방울이 어떻게 돼요? 얼어붙으면서 나무판과 합체가 되는 거죠. 얼음이 얼면서 위와 아래가 붙어버려서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흡열 반응이고, 물 자체는 뭐야? 물이었던 애가 뭐가 돼요? 얼음이 되는 응고 과정이죠. 그러니까 물 자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는요, 당연히 발열이 되겠죠. 알겠죠?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있어. 수증기가 삼각 플라스크에 달라붙죠. 그러면서 뿌옇게 흐려지죠. 그럼 수증기였던 애가 물로 변하니까 이거는 액화죠. 액화. 그러니까 주위에 이게 뿌옇게 흐려지는 것도 발열 과정. 요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흡열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 생물 시간에 동화와 이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러면 흡열 과정이야.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돼? 커지게 된다. 그럼 처음 반응물보다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요게 반응물이에요. 요게 생성물이에요. 에너지가 커졌잖아. 에너지를 흡수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처음보다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 그거를 갖다가 흡열 반응. 자, 이게 흡열이에요. 흡열. 자, 그럼 반대로, 자, 발열이에요. 열을 뱉잖아요. 에너지를 뱉는다. 그러면 처음보다는 뱉었으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작아진다. 그래서 그렇구나. 발열 과정에서는, 자, 요게 생성물이겠죠. 이게 반응물이겠죠. 그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에너지는 작을수록 안정해, 클수록 안정해. 에너지는 작을수록 안정해요. 그러니까 자, 흡열 반응에서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작죠.
그래서 흡열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더 안정한 것이고 발열 과정에서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작죠. 이거를 거꾸로 썼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자, 요거를 잘못 썼어요.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요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죠. 그러니까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크죠. 반응물에 더 에너지가 크고 생성물에 더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에너지가 더 작아진다. 그럼 발열 과정에서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안정적이다. 에너지가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은 자, 밑에 있는 내용 요겁니다. 열 에너지 방출. 자, 과수원에 이건 중학교 때도 나왔던 겁니다. 과수원에서 물을 뿌려 냉해 예방하기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오렌지에 열매가 맺었는데 갑자기 추워졌어. 그러면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여기다 아예 물을 뿌려버려요. 그럼 물을 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얼면서 응고 과정이죠. 물이었던 애가 얼음이 됩니다. 그럼 열을 방출해서 그나마 온도를 조금 높인다 그 얘기지 뜨끈뜨끈하게 데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냉해를 방지한다. 그리고 물하고 산화칼슘 CaO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져요. 그죠? 자, 개수는 안 맞췄는데요. 어쨌거나 이것도 열 에너지 방출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난로. 이 손난로는 그 화학 반응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손난로 자체가 뭐야? 뜨끈뜨끈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발열이 일어나야 손이 따뜻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연소 반응, 중화 반응, 아까 얘기했던 거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다. 그래서 주위의 온도는 올라간다. 반면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자, 신선식품 배달용 얼음 주머니 그죠? 얼음이 융해하면서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게 융해.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주위의 온도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식품들이 상하지 않게끔 해준다 그 얘기고 드라이 아이스. 그런데 우리 드라이 아이스는 뭐예요? 고체예요. 그럼 이 고체가 이산화탄소 가스로 날아가죠. 승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건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라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기체로 변하면서 어떻게 돼요? 기체로 변하면서 어차피 기체는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이거 열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그럼 흡수하다 보니까 드라이 아이스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는데 그 주위에 수증기가 있겠죠. 그럼 그 수증기가 차가운 이산화탄소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물방울 형태 수증기가 약간 액화되면서 뿌연 연기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건 뿌옇게 흐려지는 건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라 공기 중에 있었던 수증기가 액화된 겁니다. 알겠죠? 드라이 아이스 자체는 뭐다? 열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승화가 일어난 거고 이렇게 뿌연 연기 김처럼 보이는 애들 있죠? 이거는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서 열을 흡수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수증기가 액화된 겁니다. 그리고 냉찜질을 하는 냉각팩. 당연히 차가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차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을 흡수하겠죠. 그럼 이 냉각팩을 어떻게 만드느냐?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이면서 그죠? 질산 암모늄.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는다. 열 에너지 흡수한다. 이건 외우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이킹 소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열분해 한다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게 열 에너지 흡수. 그리고 우리가 생물에서 배웠었던 거. 광합성이 뭐야? 빛 에너지를 뭐 한다? 흡수한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니까 광합성은 흡열 과정. 그럼 그 반대가 뭐예요? 그 반대는 세포호흡이죠. 그럼 거꾸로 가는 거니까 거꾸로는 뭐예요? 발열 과정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열 에너지.
자, 이때 발생한 열 에너지의 일부를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것이지, 요때 생명활동, 자, 세포호흡 결과 발생하는 열이 모두 다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광합성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식물은 비에너지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물의 순환. 그죠? 그럼 물의 순환은 뭐야? 근원적인 그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것은 태양 에너지죠. 그럼 태양 에너지 아까 똑같아요. 고체에서 액체에서 기체로 간다. 자, 융의 기화 이거는 다 뭐라고요? 열을 흡수한다. 알겠죠? 반대로 가는 건 열을 방출한다. 상태 변화 이름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태풍은 어디에서 발생해요? 보통 적도 근처, 적도에서 살짝 벗어나긴 하지만 적도 근처에 그 해상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돼? 열을 흡수해서 수증기가 날아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열을 흡수했다가 흡열 반응. 그리고 이제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면서 물로 응결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비가 내리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죠? 열을 흡수해서 올라가, 물론 여기서 응결이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하겠죠. 그죠? 열 방출하기도 하고, 수증기였던 애는 비가 내리면서 또 열을 방출하고. 자, 이런 과정을 계속 돌고 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에너지 방출 흡수, 그리고 상태 변화의 이름, 알겠죠? 그리고 요 예는 다 외우셔야 되고, 거기에다 아울러 요 그래프 있죠? 아까도 이제 강조합니다. 에너지는 작을수록 안정적이다. 그래서 흡열에서는 반응물이 안정한 거고, 발열 과정에서는 생성물이 더 안정한 거다. 요거까지 해서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